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TMF 사태 이후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피해가 큰데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원상 회복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멀쩡하게 있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고요. 또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민선 8기 전북특자도의 기업 유치 성과인데요. 자, 도의회에서는 이 기업 유치 실적이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 기업 유치의 허와 실을 두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정의당 우현숙 의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같은 이제 의회 생활 하시니까 어떻게 좀 친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네, 이게 두 분이 조금 이게 그 사이가 좋아야 방송이 진행돼서. 예, 네, 좋습니다. 괜찮.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결산 네. 위원회 때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께서는 네. 아무튼 그 예산 짚고 문제점을 짚는 게 네. 탁월한 감이 오. 있으세요. 좋습니다. 이게 하나 던졌고요. 또 예. 주고받고 해야죠. 근데 우리 오연수 의원님도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아, 그쪽은 내가 이해를 못했다. 해서 또 바로 또 얘기를 해줘서 아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예.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그 TMF 사태 이후에 개별적으로도 뭐 여행 이제 뭐 환불건 그런 것도 이제 개인 피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그 이커머스에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네.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150억 원 정도로 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통상진흥원하고 저기 협업을 맺었던 데에 있는 기업들만 포함이 된 거고요. 네네네. 거기 프로모션을 안 했던 우리 그 업체들은 네네네. 아직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북 경제통상진흥원과 이런 이커머스 업체가 이제 협업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입점하게끔 이렇게 하는 협약을 맺었었는데 이런 사태가 펑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참 논란이 많은데 자, 오 의원님.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전라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의 대처가 좀 너무 소극적이고 아쉬운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는 그냥 판매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네. 기업의 건전성이나 재무 안전성이나 그리고 정산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차제하고 그냥 홍보나 이를테면 판매에만 주력을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164곳의 그런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기업이라고 했어도 그냥 뭐 전자상거래 업체 뭐 티무나 이메프에 네. 그 입점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은데 전북자치도나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가운데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 입점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북특자도나 경제통상진흥원의 책임을 좀 네네. 더 무겁게 좀 가지라는 그 기업들이 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기업인이어도 물론 이제 뭐 티몬이나 UF 같은데 입점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전북특자도나 경제통상진흥원을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아쉽다 그런 말씀하셨고 최근에 우리 도의회에서 그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장을 불러서 간담회 좀 했잖아요. 예, 그때 예.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일단 그 윤여봉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좀 통감을 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그 대책을 서로 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머지 포인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있었죠.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사태인데 1천억 원이 손해를 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그 머지 포인트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네네. 어찌됐건 국회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했어야 되는데 네. 한 번에 대한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관심만 끌고 그 네네. 후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또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이게 터진 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게 있는데요. 바로 도내 그 주요 기업들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오 의원님 우선 그 KCC 전주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네, 이 완전- 가운데에서도 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AM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이미 베트남으로 1차 이전을 했다고요? 네. 그 KCC 전주 1공장, 2공장, 3공장이 지금 완주 산단에 자리를 잡고 네. 있는데 1공장에 3개 라인이 있습니다. PVC 라인하고 AM 라인하고 AMB 라인이 있는데 네네. AM 라인이 베트남으로 1차 이전을 아하.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AM 라인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봇대에 설치한 어떤 도자기. 기구, 예,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 이제 그걸 만드는 공장 라인인 것 같은데 이게 네. 베트남으로 아마 이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라인에서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AM 라인에서 일하는 58명의 노동자가 있는데요. 그 10명은 기존의 그 2개 라인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을 해고하고 10명은 그쪽으로 전환 배치를 하고 네네. 남아있는 48명에 대해서는 그 KCC 여천 공장과 김천 공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그래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살던 곳도 사실은 그분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20년에서 25년 동안 거기에 익숙한 그 노동 그렇죠.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인이 없어지면은 김천이나 여천으로 가는데 그 김천의 여천 그 공장 라인에서도 가장 힘든 그러니까는 네. 가장 힘든 일을 정규직이 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들이 네, 하거든요. 그곳에 이를테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그쪽 라인으로 배치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5년 동안 애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는 그 또래 나이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는데 뭐 이사 보용이 지원된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동 현장만 바뀌게 되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 회사 사정이 나쁘면 전환 배치가 아니라 해고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자들이 네네.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봐도 한 50여 명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 건데 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한 200여 명의 도민들이 네네. 또 타 지역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실 도에서 사전에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파악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되니 5분 네. 발언을 통해서 이걸 전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5분 발언하고 나서 보고하는 얘기가 원래 일자리 민생 경제팀에서 그런 업무를 해왔다. 근데 업무 인계 과정에서 업무 인계가 잘 안 돼서 그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유치 지원실에서 뭐 기업 애로 해소 지원팀, 기업 유치 지원 과가 2개 있는데 네네. 기업 유치과에서 하지 않고 노사 관련한 일자리 민생 경제팀의 네네.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요. 담당 업무도 좀 네. 잘못됐다 그렇게 네네. 보고 계시는 거네요. 김 의원님. KCC 하면 우리 지역에 몇 안 되는 그 대기업이죠. 대기업 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 오연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일단 전북 자치도의 행정은 신규 사업 발굴에만 혈안이 네. 되어 있다. 아하, 예. 근데 그것은 14개 그 시군 자치단체장하고의 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전남북 자치도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자체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해서 지금 과연 우리 그 대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 무수님들이 과연 그런 기업들에 찾아가서 네네.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아하, 예. 저는 그것을 되묻고 싶고요. 네. 익산 같은 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대기업이 공장을 부지를 달라고 했는데 네. 부지가 없어서
이 공장을 청주에다 짓는 이런 사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예. 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도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들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네, 또 네, 하나는 숫자에 있는 신규에 있는 기업들을 몇 개를 유치했다. 네. 사진 찍고 MOU하고 이런 걸로만 치중이 되고 네. 또 하나는 도민들이 너 뭐 했어? 네, 했을 네, 때 네. 나 기업 몇 개 유치했습니다. 아. 이런 걸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총체적 난국에 네네.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할 기업 유치의 성과, 허와실에 대한 부분과도 사실은 맞닿아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기 면 세우고 자기 공약 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신규 기업 얼마 유치했다에만 신경을 쓰지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사후 조치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KCC 1라인, 하나 정도의 라인입니다만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뭐 KCC 공장에서도 그런 뭐 적자라는 이유로 이제 네. 라인을 철수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 익산에 그 익산 공단에도 LG화학이 라인을 정리하고 그리고 어느 공장은 매각하고 뭐 네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CDC 공장이라서 칼라 디자인 센터 해가지고 그 차량에 미묘하게 그 플라스틱에 색을 입히는 네. 그 중요한 공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점적으로 LG화학에서 키우던 사업이었는데 여기를 완전히 철수를 하고 20명이 이를테면 타지로 떠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ABS 라인이라고 46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네. 완전히 이를테면은 다 인원을 갖다가 다른 데로 다 전환 배치하고 건물까지 철수한 상태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만 남아 있는데 네. 거기도 이를테면 계속 철수를 하니까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네네.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2차 전지 특화 단지라도 유명했는데 네. LG에서 그 운영하던 양극재 공장도 매각을 한 상태였는데 이것도 이제 도에 이제 이걸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네네네. 파악조차 못하고 이를테면은 도에서 직접 파악이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자료가 있냐 없냐 그래서 자료가 안 오면은 그냥 기본적인 예전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네. 우리가 몰랐지만 네네.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김 의원님, 그 전라북도 이렇게 민선 8기 들어가지고 김관영 지사 책에 들어와서 기업 유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발표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기업 1공무원 뭐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1기업 1공무원에 대한 효과를 그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게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과연 누가 1공무원으로 자기 회사에 되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몰라요? 기업에서요?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증설에 대한 유치 그 보조금도 네네.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희 전라북도가 유치 보조금이라든가 증설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른 데보다 좀 맞춰주지만 방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1공무원이 하나의 기업들의 정말 가족처로 해서 정말 애향 기업이라고 네네. 이런 것을 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공무원들은 동향을 파악을 해서 빨리 보고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그 지역에서 일터를 잡고 일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산토끼 잡으려다가 쥐토끼 놓치는 거죠. 그렇게 딱 정확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짚어야 될 내용인데요. 이건 좀 그 냉정하게, 좀 냉철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제가 계속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입이 잘 안 붙네요. 예, 전북 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실적인데요. 자, 이게 부풀리기다라고 하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잖아요. 특히 김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계속 그러니까 도정 질문 5분 반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이게 부풀려진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MOU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MOU라는 게 그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 정해져서 정해져 있어서 그걸 못 지키는 기업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지금 바로 공장을 착공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숫자로만 기록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그때 도정 질문할 때 했던 거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A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약을 파기를 하고 B 지자체에 똑같은 회사가 네. 협약을 했는데 도에서는 기업 그의 두 건으로 올라와 있는 이게 또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기업유치 보조금이 나가면 네. 도하고 협약을 한 데만 나가요. MOU 네네. 맺은 데만. 네. 자치단체하고에서 협약을 맺은 데는 도에서도 기업유치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아, 예.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그 김관영 도지사님이 대기업 5개를 유치한다고 제 맞아요. 일분야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물류단지가 네. 고창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기업 유치일까요? 물류단지요? 예. 기업 그냥 공장 아닙니까? 공장? 그냥 그 물류센터 창고? 그러니까 창고. 네. 근데 그 이제 에피소드가 네. 지금 현재에 있는 기업유치 실장님하고 전에 계셨던 실장님하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5개 대기업 유치를 했냐? 네. 근데 전에 있는 실장님은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네네. 근데 삼성에 이게 고창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 물류센터가 대기업 유치냐?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실장은 이번에 업무보고 때 네. 얘기를 했더니 예, 대기업 유치 맞습니다. 어허, 예. 그러면 5개 대기업 유치했냐? 네. 예, 다 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거죠. 음, 숫자 부풀리기가 뭐냐면 네. 판단 기준에 누구는 그걸 대기업 유치라고 생각, 공무원조차도 네. 판단을 하고 또 공무원은 아니 이건 대기업 유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정말 이런 기준이 좀 고무줄로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김관영 기사님을 뽑아줄 때의 대기업 5개는 정말 뭐 우리나라의 뭐 10대나 20대 기업들 중에 네.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 와서 좀 뭐 고용 인원은 그래도 한 500명 이상 네네네. 하고 거기에 최소한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낙수 효과로 거기에 네. 있는 2차에 있는 밴딩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따라서 오고 네.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 저기 이 물류센터에 있는 것도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야 이제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임 실장과 현재 실장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게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유치가 되고 유치가 안 되는 뭐 그런 고문줄 잣대를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6년간 그 전라북도가 체결한 투자 협약을 보니까 전체 한 400여 건, 한 39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한 75건이 이미 협약 철회나 무효화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 의원님. 아무래도 이렇게 그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잖아요. 사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양해각서가 체결을 해놓고 이게 계속 무효화되는 이런 것들
좀 이제 뭐랄까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장치를 마련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관리를 더 철저히 네네. 해야 된다고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는 투자 협약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마련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투자 협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세밀한 이를테면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언론에 그 MOU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지사가 선거에 네. 나가기 위해서 기업 유치하면 사람들이 14조나 2년 만에 됐단 말이야. 우리 네네. 전북은 진짜 이 기업 유치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어. 허황되게 장밋빛 청사진을 일으키면 제시한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한 거에 더 중점을 가지고 좀 도지사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 지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근데 김 의원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라고는 MOU가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라북도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약간 유혹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MOU 정도 가지고도 내 실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를 MOU 말고 뭐 그 윗단계 뭐 MOA나 그런 약간 법적 효력이 있는 단계부터 공표하게끔 좀 실질적으로 하는 뭐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MOU는 뭐 기본적인 걸로 하지만 네. 정말 이게 착공에 전라북자치도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네. 어떨 때는 그 기업한테 일단 먼저 MOU 먼저 하시죠. 공무원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긴 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착공을 해서 그게 전라북자치도에 있는 정말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하는 게 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는데 착공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이게 MOU가 시간이 지나서 뭐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더라도 네네. 정말 착공에 이뤄서 우리 지금 인력들을 양성해서 그 인력들이 젊은 인력들이 좀 인력 창출할 수 있는 네네. 것까지 그런 더 노력이 필요하다. MOU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네네. 제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체장들의 관심이 아까 계속 언급합니다만 신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당연히 발로 뛰고. 다만 유치해놓고 그다음에 MOU를 맺어놓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착공까지 이르게 하는 거. 예.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말씀. 예.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이제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물론 지방 세수도 걷어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인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함인데, 자 이런 상황이면 과연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나?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좀 지금 보십니까? 어쨌든 MOU로 맺은 그 일자리 기업 유치로는 청년들을 이렇게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이 다시 했는데 뭐 그 위탁 그러니까 네. 그 비정규직으로만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2차 전지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리고 공장에서 그렇게 땀 흘려서 이런 만큼 대접을 받으면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가겠지만 지금 기업 유치하는 기업에 청년들이 과연 갈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보다는 지금 뭐 귀농 귀촌에 뭐 청년들이 왔을 때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지금 귀농 귀촌에서 청년들이 네. 거기에 정착하는 이유는 거기에 깃들여진 문화나 지역의 이를테면 특성들을 자기 그런 성향이 맞으니까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를 외치는 것보다는 네. 전북에 특화된 그 문화 콘텐츠를 좀 마련해서 네.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업 유치 얘기를 했는데 기업 유치보다는 귀농 귀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굉장히 재밌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 농도여서 굉장히 큰 농업에 대한 강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오늘하고는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자 통화 문제잖아요.
두 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김 의원님, 전주완주 통합 한참 그 김관영 지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바로 반대 네, 말씀하십니까? 저는 반대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 전반련에서 그 용역을 했던 결과를 보면 네. 군산, 김제, 부안을 네. 이렇게 묶고 네. 전주, 완주, 익산을 이렇게 묶어서 예, 예. 있는 그 메가시티에 네, 가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 완주 통합을 하고 군산, 김제, 부안이 통합하면 익산은 붕 뜹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거에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993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통합의 효과가 네. 익산군에는 미치지 못해요. 어허. 안 좋은 것들만 익산군으로 다 갔습니다. 네네. 그때 세수는 익산군이 더 많았습니다. 네. 저는 전주 완주 통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네. 이와 어찌 됐건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사회적 협의에 대한 노력이 일단 저는 일도 없었다. 네, 네. 저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저는 반대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확실히 김 의원님이 지역구가 익산이라고 우리 적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버리시네요. 오 의원님. 아니 제가 2013년도에 전주 시원이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전주 완주 통합 그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네. 정치인들이 너무 앞장서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네. 제가 반대 의견을 표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완주 국민들이 정말 이 통합되는 거에 대해 불안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해소 대책을 전주시에 내오지 않으면 이건 통합이 돼도 문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주제가 기업유치 관련된 거였는데 이게 뭐 지자체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도 클 것 같습니다.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두 분도 앞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